아, 김 올라오는 거 보이세요? 한국 사람 성질이 급해. 아이스 아메리카노 저녁 캡슐이 있어?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제가 예전에 알쓸신잡에 나왔을 때 한번 커피 광고에 욕심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좀 약간 분위기 잡고서 커피 광고 한번 들어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뒤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카누에서 연락이 와서 냉큼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참 저하고 공유 씨하고는 좀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카누 광고 모델은 이제 공유 씨잖아요. 제가 예전에 또 K9 광고도 한 적이 있는데 공유 씨하고 인연이 있죠. K7을 공유 씨가 한번 했었고 제가 K9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또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커피를 마시기 시작한 거는 중학교 때 독서실 다니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독서실마다 있었던 자판기 커피가 있죠. 달짝지근하고. 그러고 나서 새벽 1~2시까지 잠이 안 오니까 계속 TV 보면서 놀았던 것 같아요. 12시면 공영방송 끝났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항상 AFKN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누가 저한테 저녁에 잠을 안 자면 키가 안 큰다는 걸 알려주셨다면은 제가 지금보다 한 5cm는 더 크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항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커피를 마시면 잠을 좀 못 자는 편이어가지고 지금도 아침부터 디카페인으로 커피를 마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기 몽골 지역에서 예언하시는 분들, 무당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커피 마시면은 거의 한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해요. 영혼이 맑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다고들 해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인데 나이 들어가지고 커피에 대한 그 맛을 좀 알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는 좀 약간 모든 게 좀 늦게 배우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술도 40 넘어서부터 마시기 시작을 했고요. 학창 시절에 별로 마시지도 않았고 커피 같은 경우에는 50 넘어서부터 마시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각성도 되게 여러 가지 좋긴 한데 문제는 잠이 깊게 안 온다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디카페인으로 즐기는 그런 편입니다. 네, 저희 부모님 세대에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을 때 맨날 하던 얘기가 첫 멘트가 커피나 한잔 하실까요?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커피가 그런 첫 번째 데이트 음료로서는 사실 괜찮은 제안이었던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 때문에 약간 심장 박동수도 빨라지고 하잖아요. 근데 심리학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공포 체험 같은 걸 같이 하면은 첫 번째 데이트로서는 되게 좋다.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랑에 빠지면은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는데 그래서 공포 체험을 하거나 롤러코스터 같은 걸 타는 거라든지 아니면 커피를 마신다든지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뇌가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데이트에 놀이동산을 간다든지 커피를 마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들 해요. 또 다른 첫 번째 데이트 할 때 선호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테이크를 먹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로부터 수렵 채집의 시기를 거쳐오면서 단백질을 먹었을 때 영양분을 많이 취하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고기 먹었을 때 기분 좋아지는 건 맞거든요. 또 초콜릿도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초콜릿 같은 당도 높은 거를 먹이면은 그러면 이제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데이트로 딱 코스가 놀이동산 가서 스테이크 먹고 초콜릿 후식을 먹은 다음에 커피 마시면은 아주 베스트의 그런 조합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커피가 되게 도움이 되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데 큰 영향을 주는 음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심장의 박동을 뛰게 하면서 사람들끼리 호감도를 높이는 거는 사실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스 시대 때 우리가 심포지움을 했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심포지움이라고 하면은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학술적인 얘기를 나누는 거가 심포지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대 그리스 시대 때 심포지움은 철학자들이 모여서 포도주에 물을 타가지고 묽은 포도주를 서로 마시는 게 심포지움이었다고 해요. 모여가지고 서로의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토론하는 것, 그게 가능했던 거는 포도주를 같이 마실 수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게 더 이어져서 영국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데는 동네마다 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맥주를 마시면서 그 전통을 이어오는 것 같고요. 비슷한 효과로 커피를 사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죠. 커피숍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커피를 같이 마시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커피를 같이 많이 마신다는 얘기는 심포지움 때처럼 각성도 되면서 심장박동도 빨라지고 호감도가 증가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모임의 장소로서 공동체를 만드는 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실 유럽에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커피를 많이 마셨던 건 아니고요. 유럽에서 커피 역사를 보면 최초는 십자군 전쟁 때 시작을 합니다. 커피의 별명 중에 하나가 악마의 음료라는 말이 있어요. 왜 그랬냐 하면은 십자군 전쟁을 하러 유럽 사람들이 딱 갔는데 이슬람과 전쟁을 하는데 막 전쟁을 낮에 하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오후 돼서 막 지쳐서 이제
이제 거의 쓰러지기 직전인데 이슬람 군대들은 누가 이렇게 돌려가면서 음료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음료 마시고 나면은 각성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전투력으로 뭐 공격을 해오고 해서 저게 악마의 음료를 마시는 거다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커피였던 거죠. 그래서 그게 넘어와서 모든 사람들이 즐기는 음료로 자리를 잡았고 그게 우리나라까지 이제 들어오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사실 과거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커피를 마실 때는 각성의 효과 때문에 많이 마셨는데요. 현대에 들어서는 사실 커피는 그런 기능적인 것보다도 향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커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내가 이 구분된 시간을 가진다라는 데 큰 의미를 두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커피를 꺼내서 내리고 뭐 이런 행위 자체가 일종의 제사 의식 같은 것처럼 되는 거죠. 그리고 특별한 향을 맡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구분된 공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우리가 제사 지낼 때 향불을 피우잖아요. 그 향을 피우고 하면은 그 공간이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현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커피 향이 그런 걸 대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커피 향을 맡고 커피를 내릴 때 하는 여러 가지 조작들이나 이런 그 제례의 예식같이 행위들을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분은 커피콩을 갈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물을 끓이고 내리고 하는 그 다도 의식 같은 것들을 하면서 공간을 완전히 다른 걸로 바꾸고 그럴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커피숍에 들러서 커피를 사고 그런 커피숍 같은 카페의 역할은 이 도심 속 안에서 다른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구분된 공간이다 볼 수 있어요. 현대 도시 안에서 카페의 의미는 약간 사원과도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대 사회에서 보면 현대인들이 카페에 간다는 거는 사실은 시간을 들여서 가야 되는 거죠. 기호식품이니까 돈도 더 써야 되는 거고 시간적 여유도 있는 사람들이 주로 카페에 가죠. 항상 옛날에도 그래 왔던 것 같아요. 과거에 커피가 우리나라 사회에 처음 자리 잡았을 때에는 집안의 어르신들이 이제 동네마다 있는 다방에 가서 커피를 마셨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분은 그곳에 갈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가서 마시고 그것만 보더라도 그 당시에 우리 사회가 그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아버지가 가장 큰 경제력과 권력을 가졌다 이걸 보여주는 사례죠. 현대에 들어서는 젊은 사람들이나 여성분들도 많이 가잖아요. 이거는 그만큼 우리나라 사회 구조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다방 커피로 시작을 했다가 그 다방 커피를 믹스 커피로 만드는 시도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처음 나온 믹스 커피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과거에 우리 다방 커피 약간 달짝지근하면서도 그런 맛이 나는 커피에 중점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좀 시대가 지나니까 이제는 그러한 각성의 기능이나 단맛보다는 커피의 향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카누는 최초로 인스턴트 원두 커피를 국내에서 도입을 한 그런 브랜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게 가능해진 거는 마이크로 그라인딩을 통해서 원두 커피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그게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이런 믹스 커피가 만들어지는 것들을 보시면은 결국에는 카페의 공간과 일상의 공간들이 점점 구분되지 않고 그 경계를 없애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카페에 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죠. 그러니까 더욱더 내가 사는 주거 환경 안에서 이 카페를 재현하고자 하는 노력들, 그런 시도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SNS를 보시면은 집안에 자기의 홈카페를 꾸며놓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분들도 많고 그랬죠. 집에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게 되는데 이제 사람들은 사실은 점점 향에 더 중요도를 주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이 약간 잘 살고 여유롭게 되면은 아무래도 냄새에 더 민감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커피 원래의 향, 우리가 카페에서 마시던 커피 향을 느끼기 위해서 고만해낸 것이 이제 캡슐형 커피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두가 가지고 있는 그 향을 잘 캡처해서 쓸 수 있게끔 그런 기계들이 많이 보급이 되기 시작을 했고 집안에 그걸 두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집안의 인테리어의 하나의 소품의 역할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커피를 내릴 때에도 물론 영향을 미치지만은 그게 이제 인테리어 소품처럼 놓여있을 때 마치 우리가 과거엔 쓰지 않았던 전자레인지가 한 역할을 하고 전기밥통도 한 역할을 하고 우리의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서 생겨나는 그런 요소들이 계속 우리의 공간으로 들어오게 되고 배치가 되면은 그 인테리어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잖아요. 캡슐형 커피 머신도 그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의 그 캡슐들이 나오는데 카누에서 지금 만든 저희가 보는 이 카누 바리스타라고 하는 이 제품을 보면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커피를 즐기는 거를 다 조사를 해보면은 아메리카노를 제일 많이 마셔요. 유럽 사람들은 약간 에스프레소를 많이 마시죠. 커피 양은 적고 향이 짙은 것. 더 나아가서 한국 사람들은 그냥 아메리카노가 아니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얼죽아라는 말도 있잖아요. 항상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추구하는데 일반적인 캡슐로 되어 있는 그곳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을 때에는 뜨거운 이 커피를 차가운 데다 넣으면
보면은 얼음이 빨리 녹게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을 알기 때문에 이 캡슐을 내릴 때 뜨겁지 않은 물로 한번 걸러서 이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기에 최적화된 그러한 캡슐 커피를 내리게끔 되어 있는 게 지금 보시는 카누 바리스타입니다.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내리고요. 지금 보시면은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향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 얼마나 커피를 볶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같은 원두라고 하더라도 그 약간의 향이 달라진다고 해요. 저는 디카페인으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프레소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아, 김 올라오는 거 보이세요? 향이 난 느껴지거든 벌써부터. 달라지네 공간이 확실히 진짜.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한국 사람 성질이 급해. 그런 경험 항상 하지 않아요? 우리 자판기 커피도 꼭 먼저 꺼내고 막 다 나오기도 전에. 네. 제가 지금 마시는 게 세심하고 사려 깊은 별이라는 그런 설명이 써 있는 케어링 스타 디카페인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한번 제가 내려보겠습니다.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전용 캡슐. 아이스 아메리카노 전용 캡슐이 있어? 아, 네, 여기 있네요. 컬러 코딩을 파란색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이풀 스노우라는 거를 한번 먹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조이풀 스노우를 먹으면은 차갑게 즐기면 더 좋은 제품이다. 카누 바리스타의 핵심은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가 템핑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카페 가시면은 원두를 그라인드 한 다음에 넣고서 왜 항상 이렇게 뭘 누르잖아요. 하고 난 다음에 커피를 내린단 말이에요. 그 누르는 그 행위 자체가 되게 커피 맛을 균질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안에는 원두가 갈아서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추출하기 전에 한번 딱 눌러주는 그런 템핑 기능이 이 머신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커피를 내립니다. 넣고 버튼이 따로 있나요? 네, 따로 있습니다. 보면은 일반 아메리카노가 있고 그다음에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따로 있는데요. 지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되게 차가워요. 좋은데요? 네. 확실히 이 카누 이 커피 머신이 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딴 제품들은 계속 누르거든, 물을 추가해서. 한 방에 많이 나오는. 근데 저희 회사에서 이걸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평소에 커피 내려 마시던 직원이 예전에는 꼭 2번 누르고 이랬었는데 이게 물량도 되게 본인들이 원하는 아메리카노에 맞게끔 나오고 그리고 이런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잘 만들어져서 되게 편리하다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유럽에서 만들어진 커피 머신은 대부분 다 그 유럽 사람들이 좋아하는 에스프레소에 초점이 맞춰져서 제작이 된 거기 때문에 물의 양이 되게 적거든요. 한국인들이 마시는 아메리카노에 최적화된 그런 커피 머신이 맞는 것 같습니다. 카누 바리스타라고 하는 새롭게 만들어진 여러 가지 색깔들도 다양하고 디자인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커피를 내릴 수도 있는데 이 카누에서는 기존에 이미 다른 캡슐 머신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쓸 수 있게끔 캡슐도 그냥 호환으로 쓸 수 있는 그 표준 모델에 맞춰서 만든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그거대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 기회에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싶으면은 카누 바리스타를 새로 구입하셔가지고 새롭게 시작을 하셔도 좋고 알게 모르게 인류사를 보면은 우리가 마시는 음료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큰 도움을 줬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술도 있고요. 현대사회에 와서는 이제 커피가 또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를 릴렉스하게 해주는 데도 도움이 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 각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향을 통해서 되기도 하죠. 저희가 각종 술이나 이런 것들도 향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듯이 우리 커피 같은 경우에도 일상생활 동안에 이런 향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마시는 음료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시겠지만은 술 같은 경우에는 낮 시간에 마시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일상의 생활을 할 때
술을 마시긴 좀 어렵고요. 퇴근 이후에 주로 마시는 거죠. 그래서 커피는 그거와 상관없이 24시간 주 7일 동안 우리의 생활과 함께하는 그런 음료인 것 같습니다. 그 음료 가운데서 향이 되게 중요하고 그 향이 또 공간을 또 바꾸는 것도 되기 때문에 우리의 공간과 되게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물을 마시면서 만나면서 대화를 하는 것과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하는 거는 그 대화의 분위기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사람의 관계가 바뀌면은 그게 공간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커피라고 하는 것들은 공간에 영향을 주는 음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로써 셜록 현준도 이제 커피 광고를 했습니다. 이제 기아 자동차와 더불어 카누 광고까지 우리 공유 씨하고 두 개의 또 공통 분모를 가지게 됐네요. 네, 그러면 오늘 커피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